대학교 3학년 여름, 동경하던 리조트로 알바를 왔던 일과 그의 친구 A와 B. 하지만 그 리조트에서 소름 끼치는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여 알바를 억지로 그만두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후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무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리조트 바이트 후편. 집에 돌아가려고 택시에 타 역으로 향하던 일들이었는데요. B가 갑자기 기사에게 목적지를 변경시켰기 때문에 택시는 당황하는 일과 A를 제쳐놓고 모르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동안 달리던 중 기사가 일들에게 뒤에서 오는 차 손님들 아는 사람 아니에요? 물어보는 바람에 뒤를 돌아봤더니 택시 뒤를 경트럭이 바짝 붙어오는데 그 안에서 여사장님의 남편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뭐 잊은 물건이라도 있나 생각. 택시를 멈춰달라고 하자 남편분이 경트럭에서 내려 다가와서는 그대로 돌아가면 안 돼 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 말에 B가 안 돌아가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돌아가요? 대답. B와 남편분은 왠지 말이 엄청 잘 통하는 모습. 이 이해불능 상황에 황당했던 일이 에?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 남편분은 일쪽을 향해 똑바로 눈을 바라보면서 너 거기 갔었지?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어째서 알고 있는 거야 생각. 무서워진 일은 그 말에 대해 네 라고 대답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분은 한숨을 내쉬며 이대로 돌아가면 완전히 끌려가 버린다. 왜 그런 곳에 갔던 거야? 애초에 내가 제대로 말 안 해준 탓이긴 해도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던 겁니다. 옆에 있는 A도 이 상황에 놀란 듯 했는데요. B만은 모든 걸 이해한 모양으로 괜찮아, 바로 앵마기 받으러 가자. 그쪽에는 벌써 말해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일은 드디어 자기가 뭔가에 빙의돼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나는 죽는 건가? 라는 불안으로 머리가 가득 차 다시금 그 2층에 올라갔던 일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리 빠져 있는 일을 놔두고 앵막이라고? B에게 묻는 남편분. 그 물음에 네 라고 B가 답하자 남편분은 B에게 너 보이는 거야?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A가 물어보려는데 B는 미안, 지금은 아직 묻지 말아주라 라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바람에 일은 자기도 모르게 B의 멱살을 잡고 장난해? 아까부터 뭔 개소리야?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남편분이 중간에 끼어들어 어이 그만둬. 오히려 B에게 고마워해야 해 너희들. 너희는 아직 안 보이지 않냐? 지금 제일 위험한 건 B다 라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일과 A는 나란히 B를 봤습니다만 B는 곤혹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왜 B가 실제로 거기 간 건 전데요? 라고 남편분에게 물었더니 알고 있어. 하지만 너한테는 안 보이잖아 라는 의미 불명의 말을 합니다. 하여 일은 아까부터 보이니 안 보이니 대체 그게 뭡니까? 참지 못하고 터진 A였는데요. 남편분은 몰라 라고만 할 뿐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새까만 것이라는 것 뿐이랍니다. 그러자 남편분은 B를 보면서 앵마기 받으러 가봤자 아무 소용없을 거라 본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B가 묻자 남편분 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분의 말에 반발하듯 가보지 않으면 모르죠 필사적인 모습의 B. 그럼 B에게 남편분은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할 건데? 하면서 보이고부터는 말도 안 되게 빠르다고. 역시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순간 B가 무너지는 것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과 A는 옆에 서 있을 수밖에요. 그런 일들의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건지 택시기사가 손님들 괜찮아요? 걱정스럽게 물어옵니다.
그러자 기사를 향해 이 녀석들 여기서 내리게 해줄래요? 라는 남편분. 기사는 그 말에 당황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건 상관도 안 하고 남편분은 일들에게 이 일의 시작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데려가 줄게. 시간이 없다. 나를 믿어.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는데 어깨를 떨며 울고 있던 B가 목이 맨 소리로 남편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조아렸던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일은 B가 엄청난 걸 혼자 떠안고 있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그런 B를 이해한 일은 택시기사에게 죄송합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말한 뒤 A, B와 같이 남편분의 경터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남편분은 뒤쪽 짐칸에 1과 A가 탔는데도 불구 엄청난 속도로 차를 달렸습니다. 얼마 후 차는 어느 단독주택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 옆에는 자그마한 도리이가 서 있고 돌계단이 안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들이 간 곳은 집 쪽으로 남편분은 벨을 누른 뒤 기다리는 동안 일들에게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기다리니 집에서 여자가 나옵니다. 나이는 20대 정도로 이마 한가운데 커다란 점이 있는 게 인상적이었다는 것. 그 여자에게 안내되어 들어간 곳은 집 모퉁이에 있는 객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스님 1명, 아저씨 1명, 그리고 할아버지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요. 일행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저씨가 불길하구만 하고 중얼거린 게 들렸답니다. 그렇게 일들은 스님들 일행이 앉아있는 딱 맞은편 쪽에 나란히 앉혀지고 그 옆에 남편분이 앉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 전부 3명인가? 남편분에게 묻습니다. 그 말에 남편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B라는 녀석은 벌써 보이고 말았네요. 라고 하자 아저씨와 할아버지는 서로 눈을 마주봅니다. 그때 스님이 남편분 당에 들어갔다는 건 그 사람입니까? 묻죠. 그 질문에 남편분은 당에 들어갔던 건 일로 B는 밑에서 쳐다보기만 했다고 했더니 스님은 잠시 침묵한 뒤 B에게 당신은 이런 경험이 처음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말에 영가를 본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B. 그걸 들은 스님이 희한한 일도 있군요. 대답하니 B는 불안을 억누를 수 없는 모습으로 저 죽나요? 떨면서 스님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스님은 그렇죠. 이대로라면 분명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말을 잃은 B는 떨림이 갑자기 멈추고 크게 충격을 받은 건지 다다미 한 곳을 멍하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B의 모습을 더는 못 참겠던 건지 죽는다니 하고 껴드는 A. 거기에 대해 스님이 말하길 죽는다라는 건 끌려간다는 의미라는 것. 그렇지만 의미를 들어도 일들은 뭐가 끌려간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자 그런 일들에게 스님은 당에 갔을 때 뭔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의 당이라는 건 아마도 그 여관 2층을 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은 그 당에 갔을 때 일을 떠올리면서 뭔가를 긁는 것 같은 소리와 숨소리가 들렸다는 것. 그리고 2층 문에 부적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었다는 걸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눈치챘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아닌 게 있습니다. 일에게 말했는데요. 일도 거기에 있던 게 사람이 아닌 뭔가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로는 일이 그 사람이 아닌 것의 존재를 귀로 느꼈을 거라는 것. 하지만 그 존재는 일반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것으로 원래라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몰래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 B를 향해 지금은 보이나요? 묻습니다. 그 말에 B는 아니요. 다만 소리가 아까부터 벽을 긁는 소리가 엄청나서 랍니다. 아무래도 스님이 그곳에 결계를 쳐놓은 모양으로 그 뭔가가 결계를 필사적으로 뚫으려는 소리가
B의 귀에는 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언제까지 거기에 머무를 순 없으니 스님은 여기를 나가 온도라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나가면 다시 그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B는 또 힘든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B는 겁을 집어먹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스님을 따라 집 바로 옆에 있는 도리를 지나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은 집을 나올 때까지는 함께였는데요. 아저씨 일행과 무슨 말을 나눈 뒤 스님에게 인사를 하고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사라지니 단숨에 불안에 빠진 일들은 셋이 바짝 붙어 걷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일의 눈에는 완전히 초췌해진 B가 보여 일과 A는 가능한 B를 가운데 두고 둘이서 지키듯 하며 걸었습니다. 돌계단을 다 올라가니 커다란 절이 보여왔는데요. 스님은 거기로 향하지 않고 절에서 우측으로 꺾어 안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거기에 다시 도리이가 나타나고 돌계단이 더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리이를 지나기 전에 스님이 B에게 B군, 지금은 어떤 느낌입니까? 물으니 B는 두 발로 서 있어요. 계속 이쪽을 보면서 따라옵니다. 겁먹은 모습으로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그런가? 벌써 서 있나요? B군이 알아봐준 게 엄청 좋았던 게로군요. 그럼 더더욱 시간이 없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같은 섬뜩한 말을 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돌계단을 다 올라가자 거기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고 스님은 그 오두막 뒤로 돌아가서 일들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스님은 이 오두막에 하룻밤 들어가 달라붙은 것을 쫓는 것이라며 오두막 안은 불빛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날이 밝기 전까지는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일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안에서는 폰 같은 불빛이 나는 걸 보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것, 뭘 먹거나 자거나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변을 참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주머니를 사용하라면서 스님은 일들에게 이상한 천주머니를 건네왔습니다. 그 후 스님은 일들에게 대나무통에 든 물을 한 모금씩 마시게 하고 자기도 입에 머금더니 그것을 일들에게 뿜습니다. 그렇게 일들 셋은 그 작은 오두막 안에 차례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B가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입을 막더니 밖으로 뛰어나와 토악질을 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일과 A가 놀라고 있는데 스님이 당황한 모습으로 당신들 당해갔던 게 오늘이 아니네요? 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일이 어젠데요? 대답하니 이상하군. 일시적이긴 해도 몸을 정화했을 텐데 온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 초조해하는 스님. 그러자 스님은 B의 힙색을 보더니 료칸에 머무르는 동안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일들이 알바비와 작은 주머니 그리고 주먹밥을 받았다는 말을 했더니 스님은 B에게서 그 주머니를 받아들어 안을 엽니다. 그리고 안을 본 순간 스님의 중얼거리는 한마디, 이건... 그리고 일들도 볼 수 있도록 주머니 입을 벌렸습니다. 그 주머니 안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숨을 삼키는 일들. 거기에는 무려 엄청난 양의 손톱 조각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일이 2층에 갔을 때 발에 달라붙던 것들과 같은 것으로 기억이 있는 붉은 것과 살짝 검은 빛이 도는 하얀 것이었던 거죠. 그걸 보고 B는 다시 그 자리에서 토악질. 거기에 따르듯 일과 A도 토악질을 시작하고 맙니다. 갑작스러운 토악질 팀플에 얼굴이 일그러지는 스님. 하지만 바로 셋의 짐을 모두 맡아주고는 주머니에 대한 것도 바로 처분할 걸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B에게 대나무통에 물을 마시게 하고 뿌린 뒤 모두가 온도 안으로 들어가니 스님은 이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본당 쪽에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여기 올 일은 없어요. 라고 셋에게 전하고 더해서 벽 너머의 것과 말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 온도 안에서도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있는 곳을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충고. 일들이 끄덕이는 것을 확인하자 문을 닫고 스님은 떠나버렸습니다. 온도하는 선을 했고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불안했던 일도 이 정도라면 하룻밤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며 조금 안심합니다. 또한 건물 벽에는 여기저기 틈바구니가 있어 바깥빛이 그 틈으로 들어와 A와 B의 얼굴도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스님의 명령으로 말을 할 수 없어 일이 괜찮아라는 의미를 담아 고개를 끄덕이자 거기에 응하듯 A와 B도 같이 끄덕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셋은 서서히 얼굴을 마주보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 모두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렇게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감도 못 잡은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때 A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뭘 하나 싶어 이리 A 쪽을 봤더니 A는 손에 든 종이와 펜을 일과 B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A는 스님 말을 안 듣고 몰래 펜을 숨겨 가지고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종이는 갖고 있던 껌종이였습니다. 그때 일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불안해졌던 것도 있어 A의 행동에 엄청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A는 우선 자기가 종이에 글씨를 써 일에게 건네왔습니다. 종이에는 모두 괜찮냐? 라고 쓰여 있어서 일은 되도록 작은 글씨로 공간을 많이 남기도록 난 지금은 괜찮아. B는? 하고 썼죠. 그리고 B에게 종이와 펜을 건네주니 B도 나도 지금 괜찮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 하고 썼습니다. 이렇게 셋에 의한 필담이 시작됩니다. 쓸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되도록 작은 글씨로 지금 몇 시쯤일까? 여기 온 게 1시 정도였어. 그럼 4시 정도일까? 이렇게 대화를 계속하는 셋. 그 후 일들은 배고프다, 나도 등등 쓸데없는 잡담을 펼쳐나갔습니다만 정작 말을 하려니 모두가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대화는 끊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일은 날이 저물기 전에 꼭 말해야겠다 싶었던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화이팅이야 라는 나머지 둘을 격려하는 말을 종이에 씁니다. 거기에 대해 나 비명 지르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A에게 뭔가 입에 넣어놔. 옷을 벗어났다가 이따다 싶을 때 막아. 같은 농담을 나누다가 일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렇게 믿자고. 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지만 다 쓰고 나서 문득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냉정해진 일. 그럴 것도 스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기 때문이죠. 때문에 일들은 이렇게 필담을 나누는 동안에도 사실은 밤을 맞는다는 게 무서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의 말로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말아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꾸려고 일은 종이에다 무슨 말 좀 해. 시간 아깝다. 써서 A에게 건넵니다. 그런 놀라울 정도의 남에게 떠맡기는 일의 행동에 A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만 잠시 생각한 뒤 종이에다 그럼 돌아가면 뭐 할까? 써서 일에게 건네줍니다. 그 질문에 난 일단 츠타야 라고 답하는 일. 츠타야는 일본의 비디오 렌탈점입니다. B가 일에게 왜 츠타야냐 물으니 일은 DVD 반납 잊어먹었어 라며 둘의 웃음을 유도합니다. 사실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만 그때 일은 어떻게든 해서 기분을 풀고 싶었던 모양이네요. 그 결과 좀 아까까지의 무거운 분위기는 살짝 가셨고 A와 B도 각각 돌아가면 뭘 할까를 적어넣습니다. 이렇게 느긋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던 일들이었습니다만 남은 종이도 점점 적어질 무렵
B가 어떤 말을 종이에 적습니다. 그것은 나는 스님이 말한 걸 반드시 지켜서 죽고 싶지 않아 라는 굳은 결의를 나타내는 듯한 말이었죠. 이런 B의 글을 멍하니 보게 되고만 일과 A. 왜냐하면 일은 죽고 싶지 않다 같은 말을 태어나서 한 번도 진심으로 말했던 적이 없었고 이렇게까지 죽음을 가까이 느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지금 눈앞에서 마음 깊이 말하는 녀석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은 B의 눈을 똑바로 보고 끄덕입니다. 그 뒤로 대화는 없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고독한 느낌은 없이 일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 해가 저무는 걸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던 때 밖에서 들리던 매미 소리와는 별개로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 걸 깨달은 일. 게다가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가 점점 똑똑히 들려오게 되고 그 순간 일은 그 소리가 바로 그 숨소리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일은 바로 B를 봤는데요. B는 소리를 깨닫지 못한 모양으로 생각해보니 B는 지금까지 숨소리에 대해 언급했던 적이 없었으니 원래부터 이 숨소리를 들었던 적이 없는 건가? 아니면 단순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가? 여러 생각이 일의 머릿속을 헤집습니다. 그러는데 굳어있는 일의 모습을 깨달은 건지 B가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한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일의 어깨 너머를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눈은 놀란 것처럼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 A도 B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B가 바라보는 쪽을 봤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습. 그러는 동안에도 일은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런데도 그 숨소리만은 확실히 귀에 들어옵니다. 게다가 그건 일의 바로 옆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거기에서 슉, 슉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경직 상태가 이어지고 이번에는 일들이 있는 온도 주변에서 뭔가 질질 끓는 듯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A도 들은 듯 겁에 질려 일의 어깨를 움켜쥐어 왔습니다. 그 소리는 온도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일의 곁에서 들리는 숨소리도 거기에 맞춰 큐, 큐엣 하는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를 섞어냈답니다. 그러는 동안 셋은 꼼짝도 못했고 일은 공포에서 달아나듯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며 부탁이니까 꺼져줘 마음속으로 계속 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일이 조심조심 눈을 떠 주변을 둘러보니 온도하는 암흑천지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고 좀 아까까지의 그 소리는 어느새인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의 파도가 정말로 사라졌는지 아니면 아직 주위에 있는 건지 일은 판단할 수 없어 움직일 수 없었죠. 거기에 더해 주변이 암흑천지로 변해 다른 공포가 스멀스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친구가 무사한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거기 있어? 괜찮아? 하고 말을 거는 것조차 꺼내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초조해진 일이었는데요. A만은 일의 어깨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구나 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이때 일은 B가 죽을 만큼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B는 일의 등 뒤에 있던 뭔가를 분명히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일은 어둠 속에서 B를 찾기 위해 A를 데리고 B가 있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B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왼손으로는 A의 팔을 쥔 채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좌우로 천천히 흔들며 나아가는 일. 그러는데 손가락이 갑자기 딱딱한 것에 닿아 일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손에 닿은 그것은 벽이었던 모양입니다만 왠지 중요한 B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일은 초조해하면서도 다른 방향을 향해 다시 한번 손을 저으며 나아갔는데요.
다시금 벽에 닿고 맙니다. 일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만 삐, 어디야? 라는 한마디를 몇 번이나 되삼켰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된 일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A가 일의 팔을 잡더니 천천히 걷기 시작했던 거죠. 우선 A는 벽 쪽까지 간 뒤 움켜진 일의 팔을 벽에 닿게 하고 그대로 천천히 벽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에 닿고 진로를 바꿔 또 벽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걸 반복하는 동안 일의 앞에서 걷던 A의 움직임이 딱 멈춥니다. 그리고 일의 팔을 끌어 뭔가 따뜻한 것에 닿게 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들바들 떠는 사람의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B를 찾았다 생각, 안도한 일이었는데요. 그 직후 이건 진짜 B인가? 게다가 지금까지 일의 팔을 움켜쥐고 이끌었던 A도 진짜 A인가? 어둠으로 의심의 늪에 빠져들고만 일. 그러는데 A가 다시 일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이 A의 뒤를 따라갔더니 희미하지만 시야에 빛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벽 틈으로 살짝 달빛이 들어오는 듯 A는 일과 B를 거기로 데리고 가려는 모양입니다. 그때 일은 그 빛을 보고 살 것 같은 마음이 되어 A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A는 일이나 B처럼 어떤 게 보이지도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 일과 B보다도 다소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A에게 이끌려 빛 옆까지 왔더니 A의 반대쪽 손에 B의 팔이 잡혀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달빛으로 보인 B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펑 젖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어 일들은 한동안 거기에 가만히 셋이 서로의 손을 잡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안심도 됐고 무엇보다도 이런 희미한 빛으로도 상대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 다른 차원에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러고 있자 결국 예상하고 있던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A가 오줌이 마렵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A는 스님에게서 받은 천주머니를 꺼내 일어서 일과 B에게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적 속에 A가 내는 오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황당한 소리에 살짝 맥이 풀려 일과 B는 얼굴을 마주보고 씩 웃었는데요. 그때 B군 하는 소리가 온도 문 바로 바깥쪽에서 들려왔던 겁니다. 그 목소리에 긴장감이 쫙 올라오는 일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틀림없이 그 미사키짱이었습니다. 미사키짱은 온도 바깥쪽에서 B군 주먹밥 만들어 왔어 라며 이쪽의 모습을 살피는 것처럼 살짝 틈을 둬가며 말을 걸어옵니다. 그 목소리는 억양이 전혀 없는 기계 같은 톤이었습니다. 그러자 미사키짱은 잠시 침묵한 뒤 갑자기 고장난 것처럼 B군 주먹밥 만들어 왔어. 어서 오세요. 주먹밥 만들어 왔어. B군 어서 오세요. 주먹밥 만들어 왔어. 하며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던 겁니다. 스님은 온도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들에게 말했었고 거기에 더해 이 무기질적인 말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미사키짱은 아니라는 걸 일들은 깨닫고 있었죠. 그리고 이 미사키짱의 목소리는 A도 들은 듯 일들은 공포로 온도의 문 쪽을 바라본 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맙니다만 그러는 동안에도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주먹밥 만들어 왔어. 그러자 갑자기 문이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 그 순간 일은 문 너머에 있는 놈은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올 생각이다. 직감. 문이 열리면 전력으로 도망가자고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그놈은 무기질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문을 쾅쾅거리며 몸으로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싶자 그대로 조금씩 온도의 벽을 따라 왼쪽으로 이동을 시작.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그런 뒤에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는 수수께끼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뭐라는 걸까? 이상하게 생각한 일이었는데요. 문득 그놈이 벽에 뚫린 틈 쪽으로 천천히 향해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틈바구니로 안쪽이 보인다면, 만약 안쪽에서 그놈의 모습이 보인다면, 생각하던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일은 둘을 데리고 서둘러 온도 한가운데로 이동합니다. 그 뒤로도 그놈은 천천히 계속 이동하는 바람에 놈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일들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놈은 벽에 틈이 있는 곳까지 도착. 그 순간 일에게 틈으로 놈의 모습이 보이고 말았던 겁니다. 그놈은 새까만 얼굴에 가늘고 긴 흰자위만이 묘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또한 일들이 몸으로 문을 박았다고 생각했던 그 소리는 그놈이 머리를 벽에 박고 있는 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벽에다 머리를 박는 동안에도 흰자위를 잔뜩 드러내고 있는 그놈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된 일. 엄청난 기세로 머리를 벽에 박으면서도 담담하게 계속해서 말하는 그놈은 살아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삐군, 어서 오세요. 결국 그놈은 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모양으로 벽 틈에다 한동안 머리를 박아댄 뒤 다시 왼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렇지만 그놈이 사라지고 나서도 일의 머리에서는 아까의 잔상이 소리와 싱크로되어 아직 놈이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그놈이 사라지고 정적이 돌아온 뒤에도 A는 경계심에서, 그리고 B는 공포로 인해, 그리고 일에게 있어서는 잔상 안에서 연장전이 펼쳐지고 있어 셋은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나중에 A에게 들었던 말로는 일은 그때 긴장으로 몸이 빳빳하게 굳어있어 사후 경직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B는 공포로 입을 너무 앙담은 바람에 잇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A만은 역시나 마지막까지 그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놈은 온도에서 멀어질 때 까마귀처럼 깍깍 하는 기괴한 소리를 냈던 모양으로 그 소리는 오히려 A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일들의 긴장은 사그라치지 않고 모두 머리를 숙이고 눈조차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B는 바지에다 지리고 있었습니다만 일과 A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밤 사건에 대해 그렇게 밤이 길다고 생각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하는 일. 그때 봤던 그놈의 모습도 A와 B의 초췌해진 얼굴도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나고 있고 일은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날이 밝아져 오고 어둠이 거친 걸 알면서도 일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태양빛이 본격적으로 안으로 들어올 무렵 멀리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일들은 서둘러 태세를 갖췄습니다만 문을 열고 들어왔던 건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일들의 모습을 보더니 순간 울컥하는 얼굴을 하고 잘 버텨줬습니다. 상냥한 눈빛으로 말을 걸어줬습니다. 스님의 모습을 보고 안심한 일들은 우왕 하고 울어버렸고 스님은 땀과 오줌에 절은 일들의 어깨를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게 토닥여 주었다네요. 그리고 온도를 나갈 때 B에게 이제 안 보이지? 확인하는 일. 그 말에 B는 확실한 어조로 안 보여. 살았다. 고마워. 대답합니다. 일은 그제서야 우린 살았구나 실감했던 거죠. 그렇게 일들은 전날 있던 단독주택으로 향합니다. 그러는데 갈 때 봤던 큰 절 옆을 지날 때 셋의 귀에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 비명은 낮았다가 갑자기 높아져 소리치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그 후 집 현관에 도착하자 A가 귓가에 대고 아까 그거
여사장님 목소리 아니야? 속삭입니다. 듣고 보니 여사장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만 일은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피곤해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 라는 것 말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 땀과 오줌 범벅인 셋은 사이좋게 씻은 뒤 기억에 있는 객실로 안내됩니다. 거기에는 3개 이불이 깔려있고 아무리 봐도 일단 자라 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일들은 극한의 피로도 있어 이불에 얼굴을 파묻은 채 곤죽이 돼 잠들었습니다. 잠에 빠지면서도 일은 나중에 올 예정이었던 친구 둘을 떠올립니다. 여행 준비에 만반일 친구 둘은 일들이 이렇게 죽을 뻔한 것도 모르고 여행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일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문득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일들은 죽은 듯 자다가 스님의 목소리로 잠에서 깹니다. 셋이 일어나 스님 앞에 정조하고 앉으니 스님은 여러분 어제는 정말 잘 버텨줬습니다. 무사히 자령을 끝낼 수 있었어요. 하며 상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에 일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애매한 미소를 띄우고 있는데 스님은 일들의 복잡한 신경을 아는지 당신들에게는 모든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여줄 게 있습니다. 라더니 일들을 데리고 절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돌계단을 오르던 중 B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걸 보고 일은 지난밤 봤던 그놈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B와 마찬가지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깨달은 스님이 이젠 괜찮을 겁니다. 어때요?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일과 B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렇게 일들은 절 본당으로 갔고 그 안에 있는 한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스님이 작은 나무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님은 일들 정면에 앉더니 이번 일의 시발점이 된 걸 보여드리죠 라면서 상자를 엽니다. 그리고 셋이 목을 뻗어 상자 안을 들여다보자 거기엔 버섯 말린 것 같은 검고 작은 물체가 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대체 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한참 생각한 뒤 옛날에 엄마가 보여줬던 탯줄과 비슷하다는 걸 깨달은 일. 그러는데 A가 스님에게 이게 뭐예요? 물어봅니다. 그러자 일의 예상대로 스님은 이건 탯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스님은 탯줄에 얽힌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탯줄에는 주로 아이를 지킨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고 그 해석은 아이가 죽을 만큼 큰 병에 걸렸을 때 다려서 마시게 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와 아이에게 지니게 하면 그 아이를 생명의 위험에서 지킨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다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하죠. 그 말을 듣고 일들이 에? 하며 맥빠진 대답을 하고 있자 스님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한 가지 이 땅의 옛날 이야기를 해줘도 될까요? 이번 일에 관련된 이야기로 들어줬으면 합니다. 하면서 어떤 옛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말로는 이 지역 땅에는 옛날부터 어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 어부의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극히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업은 위험과 직결되는 일로 어머니는 바다로 간 아이가 돌아오길 언제나 걱정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 자기 아이에게 부적으로서 탯줄을 지니게 만들었다네요. 그것은 바다의 위험에서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아이가 자기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이 돌아온다는 게 뭐죠? 하고 끼어듭니다. 그 물음에 스님이 말하기로는 작은 아이는 파도에 휩쓸리는 일이 많아 그렇게 되어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아이는 며칠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만 갑자기 자기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며칠이고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언제부터인지 아이에게 지니게 한 그 탯줄에는
아이가 어디 있더라도 자기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구명줄 역할로서의 의미가 포함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탯줄을 지닌 아이가 실종, 무사히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이가 돌아왔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한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은 드디어 돌아버렸구나 하며 이 어머니를 가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바다에서 아이를 잃은 건 3년도 더 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개 중에는 정말로 아이가 돌아왔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 어머니에게 아이 모습을 보여달라 부탁했는데요.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좀만 더 기다리면 보여줄 수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대답했다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을 사람은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아이를 잃고 낙담에 빠진 어머니를 봐온 탓에 강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무려 같은 말을 하며 기뻐하는 다른 어머니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친도 아직 아이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점점 곤혹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마을 사람들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 모친의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모양으로 그러기는커녕 마을 사람들이 더 추궁하려 하자 남의 집 일에 신경 끄시지 하고 화를 냈던 거죠. 그로부터 며칠 뒤 한 마을 사람이 처음에 아이가 돌아왔다 말했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해변을 걷는 모습을 봤다는 그런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확인했던 게 밤이라 어두워서 분명하게는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손을 잡은 아이에게 말을 거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자기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아이가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려고 그 어머니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어머니의 집에 도착하니 안에서 활짝 웃으며 어머니가 얼굴을 내미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그날 온 이유를 전하고 몇은 고개를 조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아이가 돌아온 그것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하며 문 뒤에 숨어있던 자기 아이의 손을 당겨 모두의 앞에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피부는 온몸이 샛보란색으로 거기에 몸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있었고 퉁퉁 부은 눈꺼풀 사이로 흰 자위 투성이에다 겨우 보이는 검은 자위는 좌우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거품 같은 걸 뿜어내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으며 그 기괴한 소리는 마치 까마귀 울음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섬찟한 아이에게 상냥하게 웃음을 보내면서 머리카락이 빠져 떨어지는 머리를 사랑스럽다는 듯 쓰다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로 모두 거기서 도망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촌장집에 모여 아까 이 일에 대해 회의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촌장은 자기 손으로는 무리라고 판단, 모두를 끌고 주지 스님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 주지 스님이란 사람이 지금 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스님의 조상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나요. 그리고 상담을 받은 주지 스님은 일의 중차대함을 깨닫고 바로 그 어머니가 있는 곳을 향한 뒤 어머니를 집에서 끌어내 절로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이는 주지 스님과 어머니의 뒤를 계속 따라오면서 기괴한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에 도착하자마자 주지 스님은 강력한 결계를 친 한 방에 어머니를 넣고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습니다만 한순간이라도 아이와 떨어진 어머니는 그 불안해서인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아이를 내놔 하며 무섭게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만 어머니는 엄청난 힘으로 스님을 날려버리고 그대로 절을 뛰쳐나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 후 주지 스님은 휘하를 거느리고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갔는데요. 거기에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부적이 빼곡이 붙어 있었고 집안 구석에는 썩은 잔반들이 쌓여 있어 지독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고요. 그
그걸 들은 일은 순간적으로 그 료칸 2층에서 봤던 걸 떠올리죠. 아무래도 어머니는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거기서 어떤 의식을 행한 모양으로 그런 마음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행방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주지스님은 휘하들과 의논, 그 산물로 그런 아이 같은 게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 명의 어머니 집으로도 향했는데요. 이쪽도 이미 늦은 상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모친과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부친이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서둘러 불경을 읊으며 그것에 다가가려고 했습니다만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는 주지스님에게 눈을 부라리며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위협해왔다고 합니다. 이 광경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했다는데요. 주지스님과 휘하들은 흥분하는 어머니를 억지로 제압, 절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날뛰는 어머니를 안아가며 뒤에서 따라오는 것에게 불경을 날리고 길에 소금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렇게 절에 도착하고 주지스님은 어머니의 몸을 묶고 온도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온도 주변으로 금줄을 두르고 주지스님 일행은 그 주변을 둘러싸듯 앉아 불경을 읊기 시작합니다. 안에서는 모친의 신음이 들려왔습니다만 그 소리가 아이에게 들키지 않도록 모두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필사적으로 경을 읊었습니다. 그렇게 주지 일행이 경을 외우고 있는데 드디어 아이가 온도까지 찾아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찾아 온도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주지스님 일행은 필사적으로 불경을 계속해서 외웁니다. 그러자 온도 주위를 돌던 아이는 점점 걷기가 힘들어지는지 사족보행을 시작합니다. 그 후 아이는 사지의 관절을 크게 꺾더니 거미처럼 땅을 기어 돌아다니게 되어 그 모습은 마치 인간의 퇴화를 보는 듯 했다는 것. 그러다 신음소리를 낸다 싶자 그것은 팔다리를 잃고는 마지막으로는 애벌레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것은 밤이 지나감에 따라 작게 오그라들더니 최종적으로 남은 건 탯줄이었던 겁니다. 또한 스님의 말로는 그 탯줄은 오늘 아침 온도 안쪽 바위 위에서 굴러다녔다는데 그걸 본 A와 B는 할 말을 잃고 맙니다. 그러자 여기서 일은 어떤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째서 어머니도 아닌 자기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지만 스님도 그 원인은 모르는 모양. 무엇보다 중요한 어머니가 행했던 의식 자체는 지금도 수수께끼에 쌓여있는 채라고 합니다. 그걸 들은 B가 어머니에게 물어보지 않았나요? 물어보니 스님은 물어볼 수 없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온도 안에 가둔 뒤 좀 지나 온도를 열고 안을 확인했더니 거기에는 아이를 바라고 하룻밤 내내 절규하던 탓에 너덜너덜해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주지스님 일행은 바로 어머니를 밖으로 옮겨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완전히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수색하고 있던 또 다른 한 명의 어머니 말입니다만 해변에 시체로 떠올라 있는 걸 발견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몸을 뭔가에 찢겨 먹혀있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얼굴은 너무도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쓰인 주지스님의 기록에는 아이에게 먹힌 모친의 최후는 완전한 미소였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시체로 발견된 모친의 집은 철거되었는데요. 그때 집안에서 모친이 쓴 메모가 발견되었답니다. 그 메모는 의식을 시작하고부터 자기 아이를 기록한 성장 일기 같은 것으로 그 기록은 당의 작성을 개시한다 라는 글에서 시작, 아이가 돌아왔다, 이동이 곤란한 상태, 손발이 생긴다, 네 한다 같은 내용이 날짜마다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메모에는 어머니의 심정도 빼곡하게 이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덧붙여 다른 한 어머니는 다락방에 당을 만든 모양으로 아버지는 그 존재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스님은 일들에게 이 모친의 성장 기록과 주지 스님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그것은 자기의 성장 과정을 거슬러 올라 퇴화해 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분명 그대로다 생각한 일. 그러나 기록에는 그 모친들이 언제 어떻게 이 의식을 알게 됐는지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 모친들이 목숨을 잃거나 혹은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뒤 스님은 일들이 체험했던 것과 같이 일어난 일은 처음으로 곤란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그럴 것도 원래라면 아이의 성장은 어머니밖에 모르고 같이 사는 사람조차 그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는데 여기서 B가 그 어머니라는 게 혹시 여사장님인가요? 조심조심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스님은 잠시 침묵한 뒤 맞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사실 여사장님은 이 마을 출신은 아니고 남편분에게 시집와 이 마을에 온 건데요. 그 후 아들 하나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몇 년 전 어느 날 바다에서 실종되고 만 것입니다. 그 뒤로 여사장님은 슬픔에 쌓여 살았습니다만 주변의 위로를 받으며 조금씩 원기를 회복해 갑니다. 그리고 료칸도 나름 번성하고 주위에서도 사건에 관한 걸 잊어갈 때쯤 료칸이 갑자기 2층 부분을 폐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별반 신경 쓰지 않았던 건데요. 실은 그때 여사장님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그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당을 만들고 거기서 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원래 의식을 행한 여사장님에게 붙을 아이가 왠지 제3자인 일들에게 붙어버렸던 거죠. 생각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여사장님이 아들에게 탯줄을 지니게 하지 않았다는 것. 아무래도 외지인이었던 여사장님은 그 풍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료칸 2층을 폐쇄했는데도 여사장님이 알바를 3명이나 고용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처음에 그걸 반대한 모양입니다만 아들이 그리워, 또래 아이들이 있으면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야 하고 애원해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는 것. 그리고 이건 스님의 억측이지만 여사장님은 처음부터 돌아온 아들이 일들을 부모로 인식하고 달라붙은 것을 알고 있던 건 아닐까라는 거죠. 즉 죽은 자식의 혼령을 셋 중 누군가에게 붙여 모습은 달라도 자기 자식처럼 함께 살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고 스님은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일들을 그 온도에 남겨둔 걸 사과했습니다. 실은 그날 밤 스님은 여사장님을 본당에 묶어두고 선대 주지 스님이 했던 대로 불경을 올렸다고 하네요. 그것이 온도에 있는 일들 곁으로 갈지 아니면 본당에 있는 여사장님에게 올 건지 몰라 스님은 일들과 같이 있어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일은 스님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 B는 달랐던 모양으로 스님을 노려보며 이해가 안 돼. 자기 아들만 돌아오면 다른 사람 목숨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건가?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더니 B는 전부 밝히라고 해요. 어째서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든 건지. 못하겠다면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보죠. 흥분을 억제할 수 없는 모습. 그러자 스님은 B의 분노의 목소리를 조용히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결정한 시점에서 당신들에게는 모든 걸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며 일들을 여사장님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들은 스님에게 이끌려 두 건물을 잇는 복도를 건너 별차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가까이 감에 따라 뭔지 신음소리와 불경 읊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우당탕 우당탕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일들이 별채 앞에 서자 그 소리는 바로 앞에서 나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내심 쫄아 있었다는 일. 그리고 별채의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여사장님과 거기를 둘러싼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장님은 거기 있다라기보다는 자는 상태로 마치 새우처럼 몸을 파닥거리면서
펄떡펄떡 뛰는 상태였습니다. 기분 나쁜 움직임과 함께 가끔 괴로운 듯한 신음을 내는 여사장님을 보고 일은 무서워져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에게 스님은 이런 상태가 오늘 아침부터 가라앉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광경을 참지 못한 일들은 일단 방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들은 스님에게 재령에 성공한 게 아닌 건가요? 묻죠. 그 말에 스님은 당신들을 부모로 생각하고 달라붙은 건 재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며 말끝을 흐리는 스님. 그러자 B가 갑자기 그런가? 내가 봤던 건 하나가 아니었어 라며 뭔가를 깨달은 모습으로 중얼거렸던 겁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던 일이었는데요. 문득 그때 B가 2층 계단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를 봤다고 말했던 걸 떠올렸습니다. 그런 B의 말을 듣고 하나가 아닌 겁니까? 놀란 듯 되물어오는 스님에게 B가 그래요 라고 대답하니 스님은 한참을 생각한 뒤 갑자기 뭔가 떠오른 얼굴로 당신들은 도리가 있는 집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그 집을 한 발짝도 나오지 마세요. 나중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라며 그대로 여사장님이 있는 별채 쪽으로 뛰어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 대체 언제 끝나나요? 끝날 것 같으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쌍놈거. 그래도 재밌으니 고고합니다. 갑자기 남겨진 일들은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그때 별채 쪽에서 여러 명의 스님들이 커다란 천에 쌓인 물체를 옮겨 나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천의 내용물은 꿈틀대고 움직이고 있고 가끔 경련하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 안에 있는 건 여사장님이다 직감한 셋. 그대로 여사장님이 온도 쪽으로 옮겨져가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진 셋은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들어가 좀 지나자 다른 스님이 와서는 여기서 하룻밤 머무십시오 하는 바람에 일들 셋은 그 스님과 함께 그 방에서 보내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4시 아침을 맞았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스님이 찾아와 일들의 재령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전합니다. 어제 말했던 대로 일들에게 붙은 건 한 마리로 그것은 퇴화를 거듭해 소멸된 걸 확인했다는 것. 일들은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스님은 울음이 터지려는 건지 화가 나려는 건지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떠올리면서 여사장님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일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란 일이 죽었나요? 하자 스님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쩌면 여사장님은 잉어처럼 계속해서 펄떡대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이른 생각해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만 스님은 씁쓸한 얼굴을 할 뿐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말로는 여사장님이 행했던 의식은 이 땅에 전해 내려오는 아이를 되살리는 의식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으로 여사장님의 지금 상태는 재령이라든가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스님의 억측에 의하면 어딘가에서 이 의식의 존재와 방법을 알게 된 여사장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이것을 실행하고자 했던 겁니다만 제일 중요한 탯줄은 자기 손에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결과가 본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변질돼 버린 건 아닐까라는 것. 또한 그 2층의 당에는 여럿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아들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 의식의 결말은 지독하게 잔혹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잃고 마음에 구멍이 뚫린 어머니가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이고만 건 어느 시대에나 있을 법한 건 아닐까 하며 어머니들을 가엾다는 듯 말했던 겁니다. 그 후로도 B는 여사장님의 앞으로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만 스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할 뿐 일들은 완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일들이 스님과의 이야기를 끝내자 방으로 남편분이 들어왔는데요. 그 얼굴을 보고 일들은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고 분명히 야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일들 앞으로 오더니 울면서 사과했습니다만 그게 일들에게 미안한 일을 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여사장님이 초래한 결과를 생각하고 우는 건지 어느 쪽인지 판단할 수도 없어 일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번이나 스님에게 이후로 저희에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확인하는 일들. 거기에 대해 스님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하며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그 뒤로 일들은 택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제 아침 일들을 집까지 데려다 준 아저씨가 역까지 동승해주게 되었는데요. 이 아저씨가 엄청난 수다쟁이라 무거운 분위기를 완전 무시하고 혼자 계속해서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다쟁이 아저씨는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엄마를 먹는다니 말이야. 거미 같은 이야기잖아. 라며 너희들 여기서 들었던 의식은 실험도 하면 안 돼. 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더니 웃었습니다. 이때 이 아저씨가 일들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말하고 있는 건지 진짜 바보인지 이른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님이 일들에게 진실을 감추고 알려줬다 라는 겁니다. 스님은 의식 방법이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만 실은 의식 방법은 그 결과와 함께 이 땅에 전해져 왔던 겁니다. 일은 이 수다쟁이 아저씨가 의식에 대한 걸 당연한 듯 말하고 있는 걸 듣고 그 진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저씨가 알고 있는데 스님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체험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중요한 부분을 숨겨놓고 말해준 것에 분노와도 비슷한 감정이 끌어올라온 일. 그렇게 택시가 역에 도착해 아저씨가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일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보다도 빨리 이곳에서 달아나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스님의 괜찮다 라던 말도 전부 거짓말처럼 생각된 일이었는데요. 그래도 일들은 그 절로 돌아갈 용기는 없어 돌아가는 전철을 그저 아무 말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네요. 그 후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특별한 일은 없었답니다만 셋이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한 번은 이제 다시는 거긴 안 가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일들에게 있어 그 여름의 리조트 바이트가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또한 B는 그때부터 거미를 보면 그게 연상되게 되어 아무리 해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일은 어두운 게 좀 무서워진 모양으로 지금은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고 있다네요. 마지막으로 일은 후일담으로 이번에 체험한 이야기를 여행 오기로 했던 두 친구에게 말해줬을 때 생겼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친구 모두 일들 셋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믿어주려고 하진 않았는데요. 그 뒤로 재미삼아 그 료칸에 전화를 걸어봤다나요. 그때 전화를 받은 건 일반 아줌마였습니다만 뒤에서 까마귀가 이상하게 울고 있는 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 등신 두 놈은 일들에게 그 여사장인지 확인해봐 라고 했는데요. 일들에게는 여사장님이 무사하든 무사하지 않든 그 뒷이야기를 알아볼 용기 같은 건 없어 확인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은 마지막으로 읽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리조트 바이트에서 체험했던 무서운 이야기에 끝을 맺었던 겁니다. 일들이 겪었던 무서운 사건과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 대한 섬뜩한 의식의 관련성이 이어지며 많은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줬던 명작 3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 정말 한가하시군요. 장편이었지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